애플이 멈춰있는 동안 세상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던 인터넷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죠. 이제 사람들은 손으로 화면을 넘기지 않습니다. AI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말투를 학습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손끝을 떠나서 감각과 시선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김대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의 기기였다면 앞으로는 AI의 기기가 필요하다. 그 말은 단순히 새로운 전자제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시작은 메타였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겠다고 선언한 회사. 그들은 레이엔과 손잡고 스마트 글라스를 만들었죠. 겉으론 그냥 선글라스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착용자는 해를 봐도 시야가 흐려지지 않고 반대로 상대방은 그 안의 화면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광학계 전체를 새로 설계한 겁니다. 아직은 서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이메타 이렇게 불러도 반응은 느리고 대답은 엉뚱하죠. 그런데 기술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조롱받던 첫 시도가 몇 번의 개선을 거치면 세상을 바꿉니다. 메타가 만든 건 단순한 안경이 아닙니다. AI와 인간의 시선을 연결하는 첫 기기예요. 만약 여기에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그건 더 이상 기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세상을 보는 존재가 됩니다. AI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때부터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오래 바라보는지, 어떤 장면에서 감정이 흔들리는지 그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겠죠. 그래서 5년 뒤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길을 걷는데 AI가 말합니다. 그거 당신이 평생 찾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로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나의 무의식, 나의 취향, 나의 욕망을 읽어내는 기술이에요. 지금까지의 추천은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내가 뭘 찾아봤는지를 분석했죠. 하지만 인간의 욕구 대부분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에서 생깁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바로 그 시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AI가 내 눈과 같은 화면을 공유하는 순간 예측의 정확도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이제 광고도, 검색도, 쇼핑도 달라집니다. AI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건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진화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감각을 대신하고 인간은 점점 그 감각을 기계에 맡기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을 점령했다면 AI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차지한 겁니다. 이제 전화기라는 개념도 사라집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전화를 싫어하죠. 그들에게 통화는 불편한 방식입니다. 대화는 음성보다 텍스트, 텍스트보다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식 교수는 단언했습니다. AI 시대의 기기는 더 이상 폰일 필요가 없다. 이건 단순히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기의 개념 자체가 새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가 바로 애플의 두 번째 위기입니다. 애플은 여전히 인터넷 디바이스의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그들의 중심이고 그 시선은 여전히 손바닥 위에 갇혀 있죠. 하지만 메타는 이미 시선의 영역을 선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의 눈, 감정, 그리고 욕망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손에서 눈으로 이동한 겁니다. 애플이 디자인 회사로 남는 동안 세상은 AI 경험 회사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터는 더 이상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AI의 시대, 진짜 전쟁은 코드에 있습니다. AI의 생명은 오픈소스입니다. 코드를 열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함께 발전시켜왔죠. 그 덕에 지난 10년간 AI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는 GPT-2까지만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의 모델은 결과값만 보여줄 뿐 내부 구조는 비밀이 됐죠. 메타의 라마도 곧 같은 길을 갈 겁니다. 지금은 오픈소스라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문은 닫힐 수밖에 없어요. AI의 코드가 닫히면 AI의 패권은 결국 누가 열쇠를 쥐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열린 세상이 아니라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지금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메타의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가 한국어와 자국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자체 AI를 만드는 중이죠. 이걸 포스트 트레이닝,
혹은 RG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뇌를 빌려 우리 언어를 심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뇌의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계와 산업계에서 새로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브린 AI, 즉 자국 주권형 AI입니다. 김대식 교수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이 들어요.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플랜 B로라도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AI는 이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국가 간의 경쟁이 군사력에서 인공지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날 자국 기업의 AI를 다른 나라에서 쓰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그날부터 정보, 산업, 경제, 국방이 모두 멈춥니다. 그래서 한국도 고민해야 합니다. 총알은 한정돼 있고 어디에 쓸지가 문제죠. 하나의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 아니면 산업별로 특화된 AI를 집중적으로 키울지. 문제는 돈입니다. 실리콘밸리는 1년에 1,000조 원을 AI에 쏟아붓습니다. 한국이 쓸 수 있는 건 10년에 100조 원 남짓이죠. 국가 예산 전체가 600조인데 그중 일부만 가능하니까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전략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 이건 예전엔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 중 누구도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샘 알트만은 5년, 김대식 교수는 10년이면 온다고 예측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는 미래예요. AGI가 오면 세상은 근본부터 달라집니다. AI는 이미 인간의 특정 능력은 다 따라잡았습니다. AGI는 그걸 넘어 인간의 모든 능력을 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존재가 인간의 손을 떠나 스스로 진화하는 거죠. AI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지치지 않으며 한 번 배운 걸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스스로를 개선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화가 아니라 폭발에 가깝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은 말합니다. AGI가 완성되면 지구는 천국이 될 것이다. 핵융합을 해결하고 암을 정복하고 죽음까지 없앨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제품의 가격은 0이 되고 GDP는 5년에 한 번씩 2배가 될 거라고 예측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AGI가 오면 인간의 노동 가치는 무너집니다. 노동은 무한대가 되고 자본의 가치만 남습니다.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세상에서 일이 사라진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본소득 대신 기본 컴퓨트. 앞으로 사람들은 돈 대신 AI 데이터 센터에 GPU 몇 장을 배정받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돌려 계산력을 팔고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 세상. 돈 대신 연산으로 거래하는 사회. AI가 인간의 삶을 책임지는 세상. 겉으론 유토피아 같지만 그 아래에는 새로운 봉건제가 자라고 있습니다. 김대식 교수는 그걸 기술 봉건주의라고 부릅니다. 중세시대엔 1%의 귀족이 99%의 농부를 먹여 살렸죠. AI 시대엔 소수의 기술 귀족이 나머지 인류를 부양하게 될 겁니다. 그 밑에는 인플루언서와 슈퍼스타, 그리고 인공지능을 부리는 95%의 디지털 농부들이 존재하겠죠. 문제는 그때 민주주의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국민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절반이 기술 기업의 지원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회에서 모두의 정치가 가능할까요? AI는 인간의 두뇌를 닮았지만 마음은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묻지 않으면 나중엔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은 인간을 구원할까? 아니면 복종시킬까? 그 답은 아직 인간의 손 안에 있습니다.